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영어 모의고사 31번부터 39번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31번부터 34번이 빈칸 추론인데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빈칸 추론에서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지문을 쭉 읽고 나만의 기준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기준을 바탕으로 보기를 판별하는 거예요. 빈칸 추론에서 많이 틀리는 학생들을 보면은 그냥 지문 쭉 읽고 보기 하나하나씩 쭉 읽고 이거 아닌가? 해서 답 찍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기준을 잡지 않고 독해를 하고 답을 찍어내다 보면은 매력적인 오답에 넘어갈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기준을 딱 한 문장으로 잡아주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각 보기들의 옳고 그름을 판별해야 훨씬 더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져요. 예를 들면 이 지문을 한번 볼게요. The law of science can sometimes be restated with its advocates slipping into scientism. Scientism is 하면서 scientism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소재는 scientism이구나 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기준을 잡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문을 읽습니다. 뒤에를 읽어요. Scientism은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기술만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보는 견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소재와 요지로 잡아주는데 소재는 scientism으로 잡고 요지는 과학만이 진리다. 과학만 짱이다. 그냥 이런 정도로 잡아주고 뒤에를 읽어주는 거예요. scientism에 의하면 scientific 과학적인 이라는 단어가 그거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될 때에만 어떤 사실에 대한 주장이 입증이 된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죠? 그러니까 계속 과학만 짱이다. 과학만 유일한 진실이다. 이런 말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표현만 좀 달리할 뿐. 그래서 그 뒤에 The consequences that non-scientific approaches to reality may become labeled as merely subjective and therefore of little in terms of describing the way the world is. 그러니까는 비과학적인 접근 방식들은 라벨이 붙는다. 심하게 주관적이고 그러므로 거의 뭐뭐뭐하지 않게. 이 지문의 기준을 과학만이 짱이다라고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비과학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짱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therefore of little이라고 했으니까 little이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빈칸에는 짱이라는 표현이 와야 돼요. 그래서 짱을 의미하는 걸 고르자라고 생각을 하고 보기를 봐야 돼요. question 아니고 account, 중요성이니까 짱이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고 controversy, 논쟁 아니고 variation, 변이 이런 거 아니고 bias, 편향 아니고 답 2번 이렇게 바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쭉 지문을 읽고 보기를 읽는 방식이 아니라 지문을 읽고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하나하나 판별하면서 문제를 푸시는 걸 굉장히 추천을 해요. 그 다음 35번 무관한 문장을 찾는 유형인데요. 여기서는 기준을 잡고 모든 문장을 기준으로 녹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보면은 이제 커먼 센스가 메리트도 있지만 약점도 있다. 그 중에 중요한 건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준을 상식에는 모순도 있다로 잡아주는 거죠. 문장들을 쭉 읽으면서 이 기준이 부합하는지를 체크하고 기준이 부합하지 않는 하나의 문장을 딱 답으로 찾아내면 됩니다. 비슷하게 생기면 서로 좋아한다는 말도 있지만 안 비슷해야 서로 좋아한다는 말도 있다. 그룹이 개인보다 낫다고 말할 때도 있고 근데 그룹으로 일하면 결과가 안 좋다고 말할 때도 있다. 이런 모순적인 말들은 아마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사실일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언제 적용되고 언제 적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정확한 말이 없으면 이런 격언들은 딱히 우리에게 큰 통찰력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이거 다 지금 상식에는 모순이 있다라는 기준에 부합을 하는데요. 이제 3번을 보면 그게 왜 우리가 격언에 그렇게 많이 의존을 하는지에 대한 이유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준이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각 문장을 기준으로 녹여가지고 이게 기준이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만 딱 따져가지고 답을 고르면 됩니다. 36번에서 37번 글의 순서인데요. 일단 절반 이상의 문제가 단서로 보기를 쉽게 지우는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 이 다음에 온다 라는 개념보다는 이 문장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다음에 못 온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내용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단서에는 대명사나 지시형용사 같은 단어도 있겠지만 as a result나 therefore, thus 같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도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문장의 정확한 이해보다는 문장 간의 연결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푸세요. 그 다음 38번에서 39번 주어진 문장 넣기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한 호흡으로 쭉 읽어나가는데 이렇게 풀면 좀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호흡을 나눠서 읽는 게 중요해요. 일단 주어진 문장이랑 1번 보기 앞까지 읽어서 대략의 내용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가다듬고 이제 주어진 문장의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유추를 해요. 그 다음에 유추한 내용으로 문장을 읽으면서 속독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풀이 방법을 바꾸면 문제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정답률도 많이 높아져요. 이렇게 31번부터 39번까지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팁들을 알려드렸고요.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안녕.